서울 변두리의 한 아파트 단지. 봄바람이 불던 어느 토요일 오후 이사 트럭 한 대가 15동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이사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책장은 어디에 놓을까요? 46살의 김민수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아내 박수진에게 물었습니다. 결혼 20년 차 고등학생 딸 하나를 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민수는 중견 건설회사의 부장으로 이번 본사 발령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거실 구석에 두세요. 나중에 다시 옮기면 돼요. 수지는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또다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전 동네에서는 10년을 살았습니다. 친한 이웃들도 있었고 장을 보러 가는 시장 아주머니들과도 인사를 나눌 정도로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엄마, 내 방은 어디예요? 고등학교 2학년인 딸 지혜가 짐 사이를 헤치며 물었습니다. 저쪽 안방 옆이야. 내가 원하던 대로 창문이 큰 방으로 정했어. 그래도 전학은 싫어요. 지혜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이번 이사로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사 짐 정리는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박스를 풀고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새 가구의 위치를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고됐습니다. 민수는 이사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했고 지혜는 새 학교에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결국 집안일은 수진의 몫이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수진은 분리수거를 하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이른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옆집 1502호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새로 이사 오셨어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화사한 옷차림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지만 화장과 옷차림 때문에 더 젊어 보였습니다. 파마한 머리에 선명한 립스틱, 몸에 딱 맞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 네. 지난 주말에 이사 왔어요. 수진이 어색하게 인사하자 그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최유미라고 해요. 여기 산 지 벌써 5년째예요. 2층에서 제일 오래 살았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우리 엄마들끼리 잘 지내야죠. 유미는 자연스럽게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전혀 스스럼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약간 당황했지만 새 동네에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이 동네가 낯설어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마트는 정문 쪽 이마트가 제일 크고 병원은 후문 쪽에 내과가 괜찮아요. 아, 그리고 우리 아줌마들 모임도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모여서 수다도 떨고 식사도 하고 그래요. 재밌어요. 아, 그런 모임이 있으세요? 네. 여기 사는 중년 여성들끼리 만든 거예요. 다들 비슷한 처지잖아요.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도 쌓이고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만나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유미의 말투는 친근했고 최근 들어 외로움을 느끼던 수진에게는 반가운 제안이었습니다. 저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다음 모임 때 연락드릴게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수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유미의 밝은 에너지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전 동네에서는 이웃들과 그다지 가깝게 지내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밤 9시가 넘어서 퇴근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었어요? 응. 새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 당분간은 계속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드셨어요? 회사 근처에서 간단히 먹었어.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응. 민수는 TV를 보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말을 이어가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몇 년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것이려니 했습니다.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업무가 늘어난 것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집에서도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으로 바빴습니다. 수지는 거실 창문으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의 하늘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보던 별들이 문득 그리웠습니다. 딸 지혜는 방에서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방문을 열고 나와 화장실을 다녀가지만 부모와 대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춘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자기 세계에 빠져 지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수지는 부엌 싱크대에 기대어 생각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26년 엄마로 아내로만 살아왔습니다. 내가 원한 삶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옆집 유미 씨는 밝아 보이던데. 수지는 오늘 만난 유미를 떠올렸습니다. 같은 중년 여성이지만 유미에게는 활기가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도 밝았고 옷차림도 젊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들기 전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 편한 집안복.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옆방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며 불을 껐습니다. 일주일 후 유미가 수진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수진 씨, 지금 시간 있어요? 아, 유미 씨. 들어오세요. 아니에요. 밖에서 이야기해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우리 동네 구경하러 나가요. 맛집도 소개시켜 줄게요. 수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오늘은 이불을 빨려고 했는데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딸은 학교, 남편은 회사, 빈집을 지키는 것도 이제는 지겨웠습니다. 잠깐만요.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10분 후 두 사람은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유미는 수진을 데리고 근처 상가 지역으로 갔습니다. 새로 생긴 카페, 맛집, 미용실 등을 소개했습니다. 여기 파스타집 진짜 맛있어요. 점심 같이 먹어요. 그럴까요? 레스토랑은 아담하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 남편분은 뭐 하세요? 건설회사 다녀요. 부장이에요. 아, 그럼 바쁘시겠네요. 우리 남편도 무역회사 다니는데 맨날 야근이에요. 집에는 자러만 와요. 유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래요. 요즘은 대화도 거의 안 해요. 그러게요. 남자들은 다 그래요. 젊을 때는 사랑한다고 난리더니 나이 들면 관심도 없어요. 유미의 말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진 씨는 참 얌전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엔 그랬는데 이제는 제 인생도 좀 즐기려고요.
무슨 뜻이에요? 있잖아요. 우리 나이 되면 다들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에만 인생 다 바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낯선 여자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나인가 싶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도 살아야겠다고. 유미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수진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엄마로, 아내로만 살아온 인생. 내가 원한 삶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운동도 시작했고, 옷도 예쁜 걸로 사입고, 친구들도 만나고,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눈치 안 보고요. 부럽네요. 저는 용기가 안 나요. 무슨 용기요? 그냥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모임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다들 좋은 사람들이고 재밌어요. 노래방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수지는 고민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유미의 말처럼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번만 가볼게요. 좋아요. 후회 안 할 거예요. 점심을 먹고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카페에서 유미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바람도 피웠어요. 몇 년 전에. 정말요? 네. 그땐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이혼하자니 애가 어렸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그래서 참았어요. 대신 제 조건을 내걸었죠. 당신도 당신 인생 살고 나도 내 인생 살자고. 그래서요? 남편도 죄책감이 있으니까 동의했어요. 그 뒤로는 서로 간섭 안 해요. 겉으로는 부부고 속으로는 남남이죠. 유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지는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자신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수진 씨도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세요. 세상은 착한 사람한테 더 가혹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유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과연 자신은 착하게 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용기가 없는 걸까요? 저녁 시간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응. 피곤해서 일찍 나왔어. 저녁 준비할게요. 됐어. 배불러. 회사에서 먹고 왔어. 민수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차려놓은 저녁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수지는 외로웠습니다. 이 집에 사람은 셋이나 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요? 그날 밤 유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강남역 앞 레스토랑 라비앤로즈에서 만나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편한 옷 입고 오세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 느끼는 감정일지도 몰랐습니다. 토요일 저녁 수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소에는 편한 바지에 티셔츠만 입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라 보이고 싶었습니다. 결국 몇 년 전에 산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지혜가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아, 동네 아줌마들이랑 저녁 먹으러 가. 오늘 아빠 저녁은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 아빠한테 전화해서 알려줘. 알았어요. 지혜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남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레스토랑 라비엘로즈는 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유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여기에요. 유미는 반짝이는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안에 먼저 들어가 있어요. 같이 가요. 레스토랑 안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어두운 조명에 재즈 음악이 흘렀습니다. 예약된 테이블에는 이미 4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소개할게요. 이분이 새로 이사 오신 수진 씨예요. 우리 동 사세요. 안녕하세요. 여자들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모두 40대에서 50대로 보였습니다. 옷차림은 화려했고 분위기는 생각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자, 오늘은 신입 환영회. 수진 씨, 편하게 계세요. 술이 나왔습니다. 와인과 맥주, 소주까지. 수진은 원래 술을 잘 못했지만 분위기상 한 잔 받았습니다. 수진 씨, 남편분은 뭐 하세요? 건설회사 다녀요. 아, 그럼 돈은 좀 되시겠네요. 아니에요. 그냥 월급쟁이에요. 겸손하시네. 요즘 부장이면 연봉 꽤 되잖아요. 여자들은 스스럼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이야기, 시댁 이야기, 돈 이야기.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듣기만 하던 수진도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조금씩 입이 열렸습니다. 저희 남편은 요즘 대화도 안 해요. 집에 오면 TV만 보고 자요. 다들 그래요. 남자들은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놀아야죠. 인생 한 번뿐인데. 한 여자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좀 살아야죠.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술이 더 들어왔고 안주도 계속 나왔습니다. 수지는 어느새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2차 가실 분? 유미가 물었습니다. 몇몇이 손을 들었습니다.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갈게요. 노래방은 레스토랑 근처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곳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여자들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춤도 췄습니다. 수진도 어느새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즐겨 듣던 노래들이었습니다. 수진 씨, 진짜 오랜만에 놀아보는 거죠? 유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결혼하고 이런데 처음 와봐요. 그럼 더 즐겨야죠. 유미가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수지는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 마셨습니다. 정신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밤 11시쯤 수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 이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벌써요? 아쉬운데. 그럼 택시 타고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유미가 수진을 부축해서 노래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주었습니다. 오늘 재밌었죠? 다음에 또 나와요. 네. 고마워요. 수지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민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아, 동네 아줌마들이랑 저녁 먹었어요. 이 시간까지? 술 냄새 나는데. 조금 마셨어요. 분위기상 요즘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집안일은 언제 하고? 민수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안일 다 하고 나가요. 가끔이에요. 새 동네에서 친구도 사귀어야죠. 알았어. 씻고 자.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하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수지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이 번진 얼굴, 취한 눈빛. 이게 정말 나일까? 그날 밤 수지는 잠들기 전 유미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재밌었죠? 다음엔 더 좋은 데 갈게요. 우리 자주 만나요. 언니가 인생 제대로 즐기는 법 알려줄게요. 다음 주 금요일 어때요? 수지는 답장을 보내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수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시 나갈 거라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수지는 유미와 4번을 더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식사 정도였지만 점점 시간이 길어졌고 장소도 다양해졌습니다. 노래방, 바, 클럽까지. 수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옷장에 새 옷들이 늘어났습니다. 화장도 진해졌습니다. 머리도 파마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뭐가? 옷도 그렇고 화장도 그렇고 왠지 이상해요. 이상하긴. 엄마도 좀 꾸미고 살면 안 돼? 수진의 대답에는 예전에 없던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민수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류를 집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 간 거지? 민수는 아내의 휴대폰으로 전화했습니다. 여러 번 신호음이 울린 후에야 수진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집에 없어? 아, 잠깐 마트 갔어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아니, 그냥. 빨리 들어와. 전화를 끊고 민수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서 주변 소음이 들렸는데 마트 같지는 않았습니다.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지는 이미 집에 있었습니다. 마트 갔다 왔어? 네. 뭐 샀는데? 야채 좀 사고 과일도 샀어요. 민수는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확실히 새로 산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 날짜를 보니 이틀 전 것이었습니다. 이거 언제 산 거야? 그제요. 왜요? 오늘 산 거 아니고 오늘은 간단하게 계란이랑 우유만 샀어요. 수지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샤워하는 동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지난번은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마이너스 강.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 누구지? 메시지를 열어보려 했지만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욕실에서 나왔을 때 민수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문자는 뭐야? 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요? 수진이 다가와 핸드폰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 스팸이에요. 요즘 이상한 문자 많이 오잖아요. 스팸? 내용이 이상한데? 지난번은 즐거웠습니다라니? 그냥 무시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모르는 번호예요. 수지는 핸드폰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너무 급하게 반응한 것을 스스로도 느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야? 네. 진짜예요. 민수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수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요즘 이상해. 자주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친구들 만나는 거예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에게 큰 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놀랐습니다. 20년 넘게 살면서 아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한 적은 없었습니다. 알았어. 됐어.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커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킬 뻔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 사장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수지는 처음에 무시했지만 그의 지속적인 연락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강 사장은 달랐습니다. 수진을 여자로 봤습니다. 칭찬도 많이 했습니다. 예쁘다, 매력적이다, 생각이 많이 났다. 민수에게서는 수십 년 동안 듣지 못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만났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수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돌아올 수 없는 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옆에서 민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호흡. 잠든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5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 수지는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실록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이었지만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수진 씨?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사장이었습니다. 어머, 강 사장님? 여기서 우연히 다 보네요. 혼자 계세요? 네, 잠깐 커피 마시러 왔어요. 저도 앉아도 될까요? 수지는 잠깐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강 사장은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유미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범하게요. 지난번 문자는 받으셨죠? 답장이 없으셔서. 아, 그게. 죄송해요. 바빠서 못 봤어요. 사실은 봤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괜찮아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점심 한번 같이 하시죠.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싶어요. 그날 일 말이에요. 그날. 수진이 너무 취해서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는 그날. 아침에 모텔에서 깨어났던 그날. 괜찮아요. 그날 일은 잊어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술을 너무 많이 권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강 사장의 말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냥 한 끼 식사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수지는 고민했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그럼 언제요? 이번 주 금요일 어때요? 강남에 괜찮은 레스토랑 알아요. 금요일. 알겠어요. 약속을 잡고 나서 수지는 후회했습니다. 왜 승낙한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미를 마주쳤습니다. 수진 씨, 어디 갔다 와요? 아,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왔어요. 혼자요? 유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네. 그래요? 아까 강 사장님이랑 있는 것 같던데.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우연히 만났어요. 인사만 하고 왔어요. 그래요? 뭐, 좋아요. 근데 수진 씨, 강 사장님이랑 너무 친해지지 마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분 제가 먼저 알았거든요. 수진 씨한테 소개시켜 준 것도 저고요. 유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 그건 알아요. 괜찮아요.
그럼 됐어요. 우리 친구끼리 이상해지면 안 되잖아요. 유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불안했습니다. 유미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고등학교 동창 만나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라 늦을 수 있어요.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민수는 별 관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들어 아내에게 더 무관심해졌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레스토랑은 고급스러웠습니다. 조명이 어둡고 음악이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오셨군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강 사장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와인도 나왔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한 잔만 마셨습니다. 지난번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때요? 강 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해요. 평범하다는 건 지루하다는 뜻이죠.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결혼했어요. 아내랑은 15년째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내요.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럼 왜 이혼하지 않으세요? 복잡해요. 재산 문제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살아요. 대신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는 거죠. 강 사장의 말은 유미가 했던 말과 비슷했습니다. 수진 씨도 그렇죠? 남편한테서 사랑받는다는 느낌 받으세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 됐어요. 안타까워요. 수진 씨 같은 분은 더 사랑받아야 하는데. 강 사장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수진의 외로움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호텔 라운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술이 더 들어갔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왜 이렇게 자신을 숨기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물론이죠. 더 자신감 가지세요. 강 사장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라운지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수진 씨? 여기서 뭐해요? 유미였습니다. 수진은 얼어붙었습니다. 급히 손을 뺐습니다. 유미 씨, 강 사장님하고 둘이 오늘이 고등학교 동창 만나는 날 아니었어요? 유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그게 동창 모임이 취소돼서 그래서 강 사장님하고 오셨구나. 그런데 저한텐 말 안 하셨네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근데 강 사장님은 제 친구예요. 수진 씨한테 제가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저 몰래 만나면 섭섭하죠. 유미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미 씨, 오해예요. 오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셋이서 앉아요. 같이 마셔요. 유미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1시간 후 수지는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수지는 울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한 건지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진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내일 만나요. 수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끈질겼습니다.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화났어요. 내일 안 만나면 민수 씨한테 다 얘기할 거예요. 수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후
수지는 유미를 만났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였습니다. 유미 씨, 어제 일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우연? 손잡고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강 사장님이 갑자기 수진 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봤어요. 둘이 분위기 잡고 있었잖아요. 유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수진 씨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배신하셨네요. 유미 씨, 오해예요. 저는 오해 아니에요. 수진 씨는 제가 소개시켜준 남자를 뺏으려고 한 거예요. 유미의 논리는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해요? 앞으로 강 사장님 만나지 마세요. 알았죠? 알았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미는 만족한 듯 일어섰습니다. 그럼 됐어요. 우리 계속 친구로 지내요. 하지만 유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일주일 후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조퇴를 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 일찍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약을 사고 나오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 수진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중년 남자와 함께 모텔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비벼봤지만 분명 아내였습니다. 그 옷, 그 가방, 그 걸음걸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수는 뒤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선샤인 모텔이라는 간판이 있는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건물 맞은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모텔 출입구를 지켜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4시쯤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옷차림을 정리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카페를 나와 모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프론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나간 여자, 누구랑 왔어요? 고객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 아내예요. 말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요? 수지는 놀란 표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왔어. 감기예요? 약 드셨어요? 응.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뭐 했어?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랬죠. 왜요? 오후에 외출 안 했어?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요. 집에 있었어요. 거짓말. 뭐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봤어. 선샤인 모텔 앞에서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보, 설명 좀 해봐. 남자랑 모텔에 들어가더니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그 남자가?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는 사람? 유미 씨가 소개시켜줬어요. 유미, 옆집 유미. 네. 민수는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얼마나 된 거야? 한 달 정도. 한 달? 한 달 동안 날 속인 거야?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줘요. 수진이 민수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내를 밀쳤습니다. 손대지 마.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나가야지. 이 집에 더 있을 수 없어.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미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소리가 들려서 유미 씨, 지금 아니에요. 수진이 말했지만 유미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 씨, 알 권리가 있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지난 2달 동안 여러 남자를 만났어요. 술집에도 가고 노래방에도 가고 제가 다 봤어요. 유미 씨, 수진이 소리쳤지만 유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리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수진 씨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소개시켜준 남자들을 저 몰래 따로 만나고 그랬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민수 씨 안 됐지만 사실이에요. 제 남편도 비슷한 일로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해해요. 유미의 말에는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나가. 민수가 유미에게 소리쳤습니다. 알겠어요. 진정하세요. 유미는 집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은근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겨진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이혼하자. 민수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짐을 챙긴 민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수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사흘 후 수지는 유미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유미가 조깅을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미 씨. 수진이 다가가자 유미는 놀란 척했습니다. 어머, 수진 씨. 왜 이렇게 일찍? 왜 그랬어요? 왜 남편한테 다 말한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요? 유미 씨가 남편한테 한 말이요. 제가 여러 남자를 만났다고.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유미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강 사장님 말고도 몇 명 더 있었잖아요. 그건 유미 씨가 소개시켜 준 거잖아요. 제가 만나라고 했나요? 수진 씨가 알아서 만난 거죠. 유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할게요. 저 수진 씨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요? 착한 척, 깨끗한 척. 남편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결국 남자들한테 넘어가더라고요. 위선자죠. 유미의 얼굴에는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남편은 저한테 관심 없고 바람도 피웠어요. 저도 외로워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수진 씨는 뭐예요? 멀쩡한 남편 두고 왜 밖에서 놀아요? 그건 제가 소개시켜준 강 사장님을 저 몰래 만난 것도 배신이에요. 수진 씨는 친구를 배신한 거예요. 유미의 논리는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겪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의 논리였습니다. 유미 씨, 왜 이래요? 우리 친구였잖아요. 친구? 우리가 언제 친구였어요? 그냥 이웃일 뿐이에요. 유미는 담배를 버리고 조깅을 나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민수는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좁고 답답한 공간이었지만 집보다는 나았습니다. 월요일 민수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부인의 과실이 명확하면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서 유리합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제가 직접 봤습니다. 부정행위의 현장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혹은 제3자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은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딸분의 나이가 고등학생이면 본인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딸분과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아직입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딸 지혜를 만났습니다. 학교 근처 카페였습니다. 아빠, 왜 집에 안 들어와요? 지혜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민수는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요. 이혼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아빠도 어쩔 수 없어.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엄마의 잘못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빠랑 엄마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다 엄마 때문이죠? 요즘 엄마 이상했어요. 맨날 외출하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지혜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워요. 지혜는 울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수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 수지는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딸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이혼 소송 통지서였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보며 울었습니다. 정말 끝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 조정을 거쳐 결국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눴습니다. 딸 지혜는 아버지 민수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지혜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창문도 작고 햇볕도 잘 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26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수지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경력 단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작은 회사의 사무보조직을 구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퇴근 후 수지는 심리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냥 친구 만나는 거였는데 상담사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요. 특히 중년 여성분들은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쉽게 흔들립니다.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나쁜 게 아니라 외로웠던 거예요. 하지만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못 선택한 거죠. 상담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화예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외로움을 함께 견디는 것이죠. 당신과 남편은 그걸 놓쳤어요. 둘 다 잘못이 있어요. 남편도 잘못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일에만 집중하고 아내의 마음을 외면한 것도 잘못이에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당신이 흔들리게 만든 배경이 되었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민수도 딸과 함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빠도 잘못이 있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상담사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빠는 일에만 집중하고 엄마의 마음을 외면했죠. 엄마가 외로워하는 걸 알면서도 무시했어요.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엄마가 흔들리게 만든 배경이 되었어요. 그럼 엄마만 나쁜 건 아니네요?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은 두 사람이 함께 지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노력해서는 안 돼요. 민수는 침묵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몇 달 후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지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었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팔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늙을 수도 있었는데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남편과 대화를 더 많이 했다면, 만약 외로움을 남편에게 솔직히 말했다면, 만약 유미를 만나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의미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민수는 딸과 함께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모르겠다. 가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으면 전화해봐. 아빠는 안 보고 싶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끔 보고 싶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미는 남편과도 결국 이혼했습니다. 수진과의 일이 알려지면서 동네에서 소문이 났고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유미는 다른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원룸에서 혼자 캐럴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자신만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의 번호가 보였습니다.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엄마야. 메리 크리스마스. 건강하게 잘 지내. 사랑한다. 한참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도요. 짧은 답장이었지만 수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수지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녁에는 독서 모임에 나갔습니다. 건강한 취미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 결혼하셨어요? 이혼했어요. 아, 죄송해요. 실례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어요. 수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후회되세요? 매일 후회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후회하며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봄이 왔습니다. 수지는 공원에서 또다시 노부부를 봤습니다. 1년 전 그 부부였습니다. 여전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가정은 쉽게 무너진다. 하지만 지키는 건 어렵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혼자 견디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은 단단한 울타리가 있을 때 지켜집니다. 그 울타리는 사랑과 대화,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무너진 가정은 쉽게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사이는 괜찮은가요? 그리고 진심으로 대답을 들어보세요. 손을 잡아보세요. 눈을 마주쳐 보세요.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해 보세요. 그 작은 것들이 가정을 지킵니다. 수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외로웠고 인정받고 싶었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민수도 무관심과 방치로 아내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을 외면했습니다. 유미는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려는 왜곡된 인물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오늘 어땠어? 라고 묻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들이 쌓여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오늘, 지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